선거 과정 속에서, 대선 과정 속에서, 이준석 개혁 신당 후보자가, 이재명 당시 후보자의 자제, 아들 되시는 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죠. 무엇보다도, 여성에 대한 어떤 진짜 차마 옮기기 힘든 방식으로 여성을 혐오했던 그런 글, SNS 글을 언급을 하면서 그 당시에 그 같은 후보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여성의 신체 일부에 땡땡땡을 하고 싶다 이런 식의 어떤 표현 이게 여성 혐오냐 이렇게 좀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를 어떻게 보면 검증하기 위해서 공론화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를 입틀막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다만 그 자체가 팩트에 기반을 했느냐 아니면 팩트가 아니냐인데 이재명 당시 후보의 아들이 그런 부적절한 표현을 했다는 것은 팩트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팩트에 대한 과연 했느냐의 논란은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국면이 변한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이준석 당시 후보가 문제를 제기함에 있어서 그 표현의 수위가 적절했느냐, 적절하지 않느냐의 문제로 저는 그 어떤 사람들의 어떤 관심의 추가 옮겨져야 된다고 보는데, 저 또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어떤 표현의 수위,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상황이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뭐냐면,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당시 민주당이 제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그 후보의 자제분을 건드니까 제명시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재명 후보 제명 이렇게 본의 아니게 제명이란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7월 6일 기점으로 해서 60만 명 이상이 동의를 받아서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마감이 됐습니다.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4일 등록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 청원은 어제 최종 동의자 수 60만 4,630명으로 종료됐다는 거예요. 이게 역대 2위라고 합니다. 청원인이 그런 거예요. 청원을 한 사람이 이준석 의원은 2025년 5월 27일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대통령 선거 후보자이자 제22대 국회의원인 이준석 의원의 해당 발언은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청원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막 무시무시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 근데 저는 표현의 수위, 표현에 대한 논란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없던 얘기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성에 대한 어떤 성폭력, 부적절한 그런 진짜 입에 차마 당길 수 없는 거 누가 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자제분이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보면 그 문제에 대한 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건 전혀 없어요. 이재명의 아버지의 자제분이 어떤 얘기를 한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표현이 얼마나 여성 혐오적이고 진짜 차마 입에 옮길 수 없는 표현이란 건 아시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 문제는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선택적인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선택적인 분노를 하는 겁니다. 이준석에 대해서는 제명까지 하겠다고 하면서 그 가장 1차, 가장 원인이 됐던 이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그 원인이 됐던 논란의 원인이 됐던 이재명 당시 후보의 자제분이 했던 그 표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합니다. 평가를 못 합니다. 민주당이 아버지의 자제분에 대해서도 일절 못하는 겁니까? 저는 이게 웃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개딸들이 이준석 후보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면 저는 일단 이재명의 아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후보의 자제분이 그 표현에 대해서 그것도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문제 제기는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프레임을 바꿔가지고 그 표현, 여성을 언어 성폭행을 저질렀다. 폭력을 묘사하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이틀막을 하려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이 자체가 폭력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인데 사실상 제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60만 명이 됐잖아요. 국민 동의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식 접수돼서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관위원회가 청문을 심사해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하면요.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에 따라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이루어집니다. 근데 지금 사실상 민주당과 그 주변을 도는 위성정당이 다 합치면 190석 가까이 되거든요. 190석 가까이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 107석과 그리고 개혁신당 3석을 빼면 나머지는 다 저쪽이에요. 민주당과 그 위성정당들 사실상 어떻게 됩니까? 190석이 저들이에요. 저쪽이에요. 그렇다면 10명만 어떻게 싸바싸바 해서 하면 이준석 후보자를 제명시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런지 이준석 의원께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뭔가 날선 비판을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일정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축이 돼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습니다.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는 이준석 후보를 제명하는 거, 그때 제명 시도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재명 유신 독재 예고 편이다. 난 죽지 않는다. 분연히 맞서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재명 유신 독재 출발을 알리는 서곡과 같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풍경이다. 이렇게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잘 보십시오. 지금은 이준석 눈엣가시, 민주당의 눈엣가시, 이재명 대통령의 눈엣가시를 국회에서 제명하기 위해서 타겟팅을 한 거잖아요. 좌표를 찍어서 190대 110. 지금 이준석 후보자를 보면서 어떻게 본다면 이준석 의원을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일정 부분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오르면 통과시킬 수도 있다고 봐요. 통과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전 개인적으로 이준석 의원을 좋아한다, 싫어한다를 떠나서 이거는 큰 틀에서 사고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는 190석이라는 사실상 민주당과 위성정당이 있는 거예요. 조국 혁신당이나 진보당이나 뭐 기타 등등 그냥 뭐 그쪽이죠. 끼리끼리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과 위성정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쪽이 뭉치고 이게 국민의힘 7석과 개혁혁신당 107석과 개혁신당 3석을 합치면 110석이잖아요. 110석에서 일정 부분만 빠지면 200석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제적의원 3분의 2 통과로 앞으로 이준석 의원뿐만이 아니라 누구든 제명시킬 수 있습니다. 누구든 제명시킬 수 있어요. 방법은 그러겠죠. 국민청원.
국회 충원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이 형식을 통해 가지고 절차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들이 원한다. 그런데 어떤 정치 세력이 5만 명 이상 못하겠습니까? 어디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국민이냐 아니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진 개딸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이냐 그걸 봤을 때 후자의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악용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준석을 좋아하냐 안 좋아하느냐를 떠나서 이 문제가 만약에 이준석 제명까지 이뤄진다면 앞으로 그 누구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못할 겁니다. 왜냐? 본인들이 190석 가까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10석만 어떤 방식으로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쪽을 싸바싸바 해서 뭔가 꼬드겨서 200석 이상을 만들면 계속 사람을 날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공포 정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선거 때 당시 이제 후보자가 얘기했던 워딩이 단순한 어떤 본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재명 유신 독재의 출발을 알리는 서곡 같다. 그렇잖아요. 아니 선거 때 서로 간의 어떤 검증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물론 저는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데 표현의 수위에 대해서는 전 동의하지 않지만 그 표현의 수위를 넘었다고 해서 이렇게 그 방식이 정치적 생명을 끊어버리는 방식이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준석 의원의 제명을 찬성하는 쪽에서 나오는 논리와 그 다음에 제명을 반대하는 논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 찬성하는 쪽은 그겁니다. 국회의원의 품위 훼손과 언어 성폭력이라는 겁니다. 개딸들이나 그런 어떤 표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혐오, 표현 확산과 사회적 갈등을 조장했다는 것. 근데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아니라 민주당 쪽에 문제 제기합니다. 이준석 후보자는 당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했던 그 표현을 나름대로 순화한 거예요. 그 순화를 더했어야 된다는 논란이 있지만 나름 본인은 순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원소스 이재명 자제분, 이재명 후보자의 아드님께서 했던 그 표현은 진짜 저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표현을 할 수 있다. 좀 무섭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적 공분 및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에 제명한다. 정치인의 책임을 강조해서 제명한다. 재발 방지 및 경고를 위해서 제명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제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 도리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도한 징계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의원직 제명 국회의원에게 내릴 수 있는 어떤 가장 강력한 징계죠. 정치적 생명을 아예 끊어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발언이 제명에 이를 만큼 중대한 상황이느냐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과도한 처벌이다. 사실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표현의 자유 이 부분이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면 여하튼 입틀막 하는 거거든요. 제2의 이준석, 제3의 이준석이 계속 민주당의 절대 다수 의석 속에서 민주당과 그 민주당 주변을 돌고 있는 위성 정당이 190석 그 폭력적인 숫자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발언의 맥락 및 의도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는 것이다. 이준석 의원 측이 논란이 된 발언을 했지만 이준석 의원이 특정 후보 아들 문제에 대해 검증하려는 취지였다. 검증. 발언의 본래 의도와 맥락이 왜곡되어 과도하게 비난받고 있는 거 아니냐. 불편함을 느낀 국민들에게 이준석 후보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법적인 문제, 나아가서 정치인한테 국회의원한테 제명이라는 건 진짜
사망 선고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리고 밥그릇 뺏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치적 탄압일 수 있습니다. 정치적 탄압. 야당 탄압인 거죠. 우리 민주당의 아버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을 건드려? 이게 뭐지?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야당 의원들 뭐 표적해가지고 다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이 처음에 부적절한 말로 차마 옮길 수 없는 여성 혐오 표현을 SNS에 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그것부터 책임론과 문제 제기를 하고 그렇다면 그것을 인용해 가지고 선거 토론회 때 얘기를 했던 이준석 후보가 당시 후보가 표현으로 했던 그 적절성, 그 수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면 따지고 그럼 됩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묻는 방식이 꼭 제명이라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직을 박탈시키는 거기까지 이르냐에 대해서는 꼭 그래야 되느냐에 있어서는 저는 동의하기 힘들고 무엇보다 이렇게 이준석 의원을 제명시켜 날려버리면 제2의 이준석, 제3의 이준석 끊임없이 날아갈 수 있다. 특히나 그 날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점이 뭐냐?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주변 인물, 가족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거를 혐오다, 뭐 여성을 공격한 거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유 등을 덧씌워가지고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어떤 구실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저는 이준석 후보자의 그 표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더라도 제명에까지 이르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보통의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근데 잘 모릅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얼마나 잔인하게 행사해야 된다고 본인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폭주하고 있는 의석수를 믿고 폭주하고 있는 민주당과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위성 정당을 봤을 때 이번 기회에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이 말했다는 그 국민청원, 국민동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라는 그 제도를 악용해서 뭔가 이틀막을 하고 국회에서 내쫓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선거 기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본질은 뭐냐면 이재명과 민주당은 뭔가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을 이틀막 한다는 거죠. 좌표를 찍어서 공격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알죠? 이재명 본인 당사자가 선거 기간 동안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끄러워했습니까? 반성합니까?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너는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다만 벌을 받을 때 배를 200대 맞을래 아니면 400대 맞을래 이거를 정하는 걸 2심에서 고등법원에 가서 따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사실은 뭐냐? 이재명은 유죄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에서 유죄를 판결한 대법원의 조희대 대법관을 좌표 찍어서 공격하고 특검과 탄핵을 운운하면서 끌어내리고자 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이준석 후보를 제명시켜서 이틀막하면서 사실상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는 것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유죄 판단을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합니까? 특검한다, 탄핵한다 그러면서 끌어내리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심판을 공격하고 문제 제기자를 공격하고 그게 또 어디에 나타납니까? 주진우 의원 요번에 김민석 총리 청문회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를 제기하니까 김민석 후보자 그 8억 원 한두 푼도 아닌 그 8억 원에 대해서 비는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고 하니까 도리어 민주당이 청문위원을 공격합니다. 주진우 의원이 국회의원 후보 아니
국무총리 후보자가 아니잖아요. 결국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심판을 했던 사람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들은 민주당은 이틀막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이재명식 유신 체제가 등장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냥 허투루 들어서는 아닙니다.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의 유신 독재 출발을 알리는 서막, 그게 바로 제명한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고, 급기야 뭐 일반적인 사람을 시켰겠죠. 국회 국민동의 청원, 말은 그럴싸합니다. 국민동의 청원, 국민이 동의하는 청원이라는 거예요. 국민청원, 국회청원, 그것도 아니고 국회에서의 국민동의 청원. 좋은 얘기는 다 있는 겁니다. 청원을 하는데 국민들이 다 동의한다? 그걸 전제로 실제로는 개딸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본말이 전도되는 거예요. 이들은 민주주의, 인권, 자유, 평등, 주권, 이런 좋은 얘기들을 다 앞에 수식어로 깔고 갑니다. 그렇지만 결국 뭐냐?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보통의 상식의 단어들을 오염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단순히 이준석을 제명시켜서 끌어내리는 게 한 케이스가 아니라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틀막 하기 위해서 특검과 탄핵을 통해서 끌어내리고자 하고, 그 다음에 또 요번에 인사청문회 때 주진우 의원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주진우 의원의 아버지도 얘기하고, 뭐 아들에 대한 어떤 증여세 얘기도 하면서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진짜 황당한 청문위원을 청문하는 그런 진짜 황당한 청문회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질적인 흐름은 뭐냐? 이재명이나 민주당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 심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을 해서 입을 확 틀어막는 입틀막을 하는 거죠. 도리어 얘네들은 입법 권력을 통해서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에 있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라는 걸 통해서 입틀막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이재명 주권 시대에 살다 보니까 너무나 입법의 횡포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민주당 집권 여당이 했던 게 뭡니까?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재판을 중지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재판이 진행돼야 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을 중지하는 법안을 낸다고 사법부를 겁박하니 재판부가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바람이 불기 전에 누워버렸습니다. 재판을 지금 진행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법을 냈습니까? 유죄 취지의 판단이 되는 허위사실 공표죄의 행위 부분을 아예 삭제해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아예 대법원에서 유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기 위해서 법안을 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냈고. 또 하나는 뭡니까? 대법관이 자기들이 볼 때 지금 있는 대법관은 자기 말을 잘 듣지 않을 것 같으니까 대법원 수를 확 늘려서 30명으로 늘려서 자기가 대통령일 때 대법원장을 임명한다는 겁니다.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그러면 앞으로 재판이 진행될 때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 영향을 주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도 뭔가 불안하니까 대법원 판결마저도 대법원은 1심, 2심, 3심의 대법원 판결은 최종심이잖아요. 근데도 대법원 판결도 뒤집게 하기 위해서 이른바 4심제, 헌재에서 대법원의 판결도 다시 한번 심리할 수 있다, 판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이제까지 진보 진영 정부에서 본인들이 잘못했잖아요. 그럼 우기긴 했어요.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의 법정에서는 나는 무죄다.
그리고 뭐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 드루킹 관련해서 최종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죠. 대법원을 공격하진 않았습니다. 이재명처럼 대법원을 공격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얘기를 했죠. 뭐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를 찾아온다. 그 말도 궤변이지만 최소한 대법원을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 다음에 이걸 보고 있는 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지은 죄가 없는데 다 정치 탄압받아가지고 정치 검찰이 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 기소한 겁니까? 그리고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그것도 다 정치 판사기 때문에 유죄라고 한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정신없어요. 이재명이라는 사람, 민주당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지금 본인들이 감추고 있는 거죠. 왜냐? 본인들이 지지율이 떨어지면 저쪽으로 골로 간다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들의 민낯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본인들이 이렇게 해야겠다, 권력을 잔인하게 행사해야겠다, 뭔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고 하면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이준석의 제명,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쪽에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국민의힘과 대한민국 전체의 정치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슈다. 그렇게 봅니다.